예, 송기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저로서는 과방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첫 번째 과방위 참석 전에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자격 시비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도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사퇴해야 한다, 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제가 8월 13일 공동 주최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말 그대로 5.18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5.18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서천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18이라고 해서 100% 똑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학술 토론회였고 학술 토론에 참석해서 발표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서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인사말과 마무리말 중간에 소란이 있었을 때 다 청중들께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달라 이런 독려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은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18이 발생한 지 46년입니다. 46년이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전문회까지 5.18 정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그 중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있고 자란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유권자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5.18 정신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5.18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현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근대 민주화를 열었다고 하는 네. 자. 잠깐만 기다려. 정리해 주세요. 이열한 변명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있어.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정리해. 네. 다 황정 의원님. 네. 5.18 희생자나 실종자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황정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황정 의원님. 다음에 김현 의원님. 황정 의원님. 네, 진짜 정말 제대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상임인데 계속해서 파행을 일으키는 문제적 인물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의 수적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자가 국회에 앉아 있습니다. 구구의 여전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천인공노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폄훼하고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들이 이진숙 의원을 발판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판을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전두환이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진숙 의원의 기상천외한 사상의 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국법을 따른다고 유체 이탈식 화법을 따랐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재조명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국가 권력이 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다 역사적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마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글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 첫 번째 챕터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 명시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당의 정강 정책, 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까지 폄훼하는 자를 이들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민의의 전당에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재수 의원은 지금 즉각 5.18 광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이진수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과방위에서 이렇게 구태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수 의원은 5.18 왜곡 폄훼 포럼을 주최한 것에 대해서 희생자 유가족, 광주 시민과 국민들한테 즉각 사죄하고 과방위원직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에 네. 예, 다음 김현 의원님. 네, 이래서 이진숙 의원이 가방에 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경계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최영도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 메가시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을 폄훼하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 마치 토론회라는 형식을 가장해서 소요 폭동, 강주 사태라는 것을 국회 안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되고 몇 번째 토론회인지 모르지만 주목받고자, 조명받고자, 관심 끌고자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극우의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불러서 토론회를 엽니까?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과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여기에 보면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입니다. 이거 아마 생중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우파 좋아하시는 보수의 입장을 반영한 매체에서 그 매체의 기자가 나와서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도 허위 조작 정보를 끊임없이 유포하고 그 사실이 허위 조작임에도 알고도 경제적 이득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이 국회 열리는 전전날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파행을 유도한다. 내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된 5.18 정신을 훼손한다. 이 점에 대해서 묵과한다라면 과연 호남의 메가시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호남이 그런 거를 용인하고 호남의 메가시티를 원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도단입니다. 이진숙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셔서
많이 하고 싶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5.18 정신을 이제 와서 토론을 통해서 재조명하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생활도 하신 지 꽤 오래되셨고 언론인을 통해서 많은 진실을 규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토론을 통해서 규명해 될 진실이 또 있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제? 한 번 더 두 분 하셨 이제 이주 의원님.